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는 부정 또는 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는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 어머님께서 한 달 전에 돌아가셨는데 자신은 어머님이 돌아가시지 않고 앞으로 돌아오실 거라고, 본인의 생일 때 돌아오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장례도 다 치르고 한 상태지만 돌아오실 거라고 믿고 계속 어머니를 기다리는 행동을 취하는 내담자도 있었습니다. 그런 내담자의 방어 기제는 부정 또는 부인이라고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어 기제고요. 전취, 여러 가지 용어로 행하고 있죠. 전위 기억하셔야 됩니다. 치환이라고 세 가지 용어들이 혼용되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교재마다, 학자마다 지칭하는 명칭이 다르니까 전치, 전위, 치환이 모두 같은 표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전치와 전위와 치환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치는요, 내담자가 느끼는 감정을 그 감정을 느끼게 했던 원래의 대상과 비슷한 점이 있는 사람 또는 그 사람보다 덜 중요하고 그 대상보다 덜 위협적인 만만한 다른 대체물을 찾게 돼요. 그래서 그 대체물한테 그 감정을 돌리는 거죠. 자신의 감정을 원래 그 감정을 유발하게 했던 타인에게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두렵고 위협적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 사람보다는 좀 만만한 사람에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것을 전치, 전위 또는 치환이라고 하는데요. 보시면 어떤 대상에 대해서 느낀 감정이나 욕구를 그 대상이 아닌 제3자, 덜 위협적이고 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사람, 다른 대상에게 그 부분을 전가시키는 것을 전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우리 표현으로는 동대문에서 뺨 맞고 서대문에서 화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아버님한테 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 성적 때문에 꾸지람을 얻은 내담자 같은 경우에는 아버님에게 그 표현을 서러움과 분노와 화를 표현하지 못하고 집에 있는 강아지한테 가서 강아지를 발로 찬다든지 그런 행동을 통해서 다른 대상에게, 위협적인 대상에게 본인의 감정을 드러내면서 푸는 것을 우리는 전치라고 하죠. 그래서 어머님한테 야단 듣고 괜히 문 쾅 닫고 나가는 친구들 봤죠? 그런 사람들 보시면 전치 방어 기제를 사용하고 있구나, 전위를 사용하고 있구나, 치환을 사용하고 있네 라고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방어 기제 억압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억압은요, 본인이 한 사람이 참기 어려운 생각 또는 정서, 감정 또는 경험을 자신의 지각과 기억에서 중요한 것은 배제시키고 없애버리는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욕구, 충동, 생각 이런 것을 무의식 속으로 눌러서 버리는 것을 억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본인이 증오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밉고 싫고 그런 감정이 많이 커져서 증오까지 다다르게 된 사람의 같은 경우에 그 사람을 계속 기억하고 생각하고 함께 하기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생각과 감정을 느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무의식 속에 저 사람은 만나기에는 너무나 힘든 사람이었어 라고 의식적으로 억압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의식 속에 넣어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당신 누구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 이름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현상을 발견하시면 이 사람은 고통과 고통스러운 사건과 경험을
억압으로 인해서 방어를 하고 있구나 라고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합리화의 방어 기제인데요. 자, 보시면 실제적으로 수용될 수 없는 이유로 행해진 행동에 대해서 합리적인 설명 또는 변명해서 불안을 줄이려는 것을 합리화라고 합니다. 예, 예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애인한테 이별 통보를 받았다라는 거죠. 애인한테 그만 만나 이제 우리 헤어져 라는 말을 들은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자신은 나도 뭐 그 애인 별로 그닥 좋아하지 않았어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힘든 고통과 그런 슬픔을 이렇게 변명하면서 합리